자, 계속하겠습니다. 대물 배상 책임, 우리가 차량 대물 이 두 종목을 하는데요. 우선 대물 배상 책임에 대한 그 약관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대물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물 배상. 대물 배상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에서 배상 책임이 뭐냐? 배상 책임은 기본적으로 피보험자, 그 다음에 보험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있습니다. 다른 보험에서는 피보험자와 보험자 두 사람이 이해관계자가 되지만은 배상책임보험의 특징은 제3자가 하나 더 추가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럼 제3자는 뭐냐? 즉 피보험자가 가해자가 돼서 피보험자의 고의과실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3자는 피해자를 뜻한다 이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고의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졌을 때 피보험자의 고의과실로 배상 책임을 진다. 그래서 여기다가 배상 책임을 진다. 법률상 배상 책임입니다. 이런 관계다 이거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보험자가 보상을 해주는 이런 보험을 우리가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상 책임은 여기서 지지만은 보험회사가 여기서 보상을 합니다. 보상을 하는 이런 구조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다가 피보험자에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직접 청구를 합니다.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빼놓고 이 사람은 사고만 내고 자기의 고의과실로 사고를 내고 배상 책임을 지는 그 상태까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와 피해자 간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약관에 따라서 보상을 하는 이런 관계가 납니다. 이게 바로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물배상 책임에서는 어떤 관계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피보험자가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동안 생긴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 사고로 인해서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재물 재물을 손상 그 결과 손상한 결과 배상 책임을 진다. 을 부담한다. 이랬을 때 부담한다 이거지. 소유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교통사고, 피보험 자동차의 사고라는 것은 교통사고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재물을 손상을 시켰다. 재물 손상하게 되면 고의과실로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렇게 했을 때 이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대신해서 약관에 따라서 물어준다. 이런 관계가 있죠. 그걸 지금입니다. 그래서 이번 손해를 보험회사가 보상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보상함. 이게 바로 대물배상 책임 보험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피보험자는 우리가 아까 피보험자 5가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 그 다음 친족 피보험자, 승낙 피보험자, 사용자 피보험자, 사용 피보험자, 그 다음 운전 피보험자. 이 피보험자가 이때 피보험자는 빠졌네. 피보험자가 주체는 피보험자는 대부분의 경우에 차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차주. 보험증권은 기재된 자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차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명 피보험자 보통 차주고 거의 친족이나 승낙 피보험자, 사용자, 운전자 이런 사람들이 소유 사용 관련 동안에 사고로 타인의 재물 손상케 함으로써 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때 보험에서 부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 거기 기본적으로 그 피보험자하고 지금 같지만은 단지 다 같습니다. 근데 단지 다른 것이 승낙 피보험자나 운전 피보험자 여기서 취급업자를 제외합니다. 이것만 달라요. 여기도 운전 피보험자 취급업자를 제외.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 내용하고 같다. 그러니까 대인이나 대인1, 대인2 신체 사정사에서의 피보험자 그거나 대물 손해 사정사의 피보험자 같은데 단지 이것은 이제 승낙 피보험자에서 취급업자 운전 피보험자 취급업자가 거기서 제외된다는 거 그거만 다르다. 그걸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있습니다. 면책. 그 교통사고 났다. 피보험 자동차에 사고가 났다. 사고 나는데 사고 난다고 해서 사고 나서 손상된다고 해서 배상 책임 부담했다. 그건 다 보상하냐? 그건 아니다. 그렇죠.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보험사가 보상하는 경우도 있고 보상 이걸 우리가 부책이라고 합니다. 약관상 부책이라는 의미는 책임을 진다 이런 뜻이죠. 책임을 진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혹은 보험사가 면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책. 이 경우는 책임을 안 진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해서 보험회사는 늘 부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의 예를 여기다 쭉 드러났습니다. 그게 바로 1. 고의.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일부러 그 자기 행위로 인한 결과가 어떨 것인가를 알면서 그 행위를 하는 것. 그게 고의죠. 그죠? 고의로 했을 때 그 결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명 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 1번. 이건 계약자 피보험자입니다. 계약자 혹은 피보험자의 고의. 근데 같은 고의이긴 하지만 계약자 피보험자는 기명 피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의 고의. 이런 경우입니다. 이것도 역시 면책이다. 그 다음 기타 전장혁명
뭐 전쟁혁명, 내남폭동 소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천재지변, 홍수, 해일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천재지변, 지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핵, 그 다음에 유상운송이 있습니다. 6번 유상운송. 유상운송이라는 것은 유상의 반대말은 무상이잖아요. 돈 받고 운송하시는 거. 돈 받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줄 때.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요금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빌려줄 때. 이건 자세한 이거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대물 공부하게 될 때 그때 또 더 자세히 할 겁니다. 유상운송 이렇게 간단하게 볼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다룰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사용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택시 대신에 자기가 밤늦게 자가용차를 끌고 가서 나라시 이런 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돈 받고 자가용차를 영업하는 거. 이제 요금 대가를 받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혹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돈 받고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다 유상운송이다. 그러니까 유상운송 중에 일어난 사고. 돈 받고 사람을 태우고 가다가 영업용 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사고 났다. 그럴 경우에 일어난 손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은 계약상 가중책임. 계약상 가중책임이라는 것은 법률상 책임이 아닌 것. 우리가 법률상 법률에 의한 배상 책임이 아니라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약으로 타인의 배상 책임을 자기가 져주는 거. 다른 사람이 이렇게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 있죠. 임대차 계약. 혹은 도급 계약. 도급을 받았다. 일거리 받았다. 일거리 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것을 일거리 받은 사람, 도급업자, 일거리 준 사람을 도급업자라고 하고 일거리 받은 사람을 수급업자라고 합니다. 도급, 수급관. 도급업자가 책임져야 될 사항을 수급업자가 책임지기로 한 약정. 실제로는 도급업자가 배상 책임이 있다. 도급업자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일을 받은 사람이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했다 이거야.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그럴 땐 시킨 사람, 지휘를 한 사람이 배상 책임을 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 지휘를 받아서 한 사람에게 도급 계약을 할 때 내가 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다 네가 책임을 진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서 이렇게 한다. 그럴 경우에 자기한테 실제로 배상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법률상 배상 책임은 이 도급업자, 이걸 준 사람한테 있는데 계약을 맺어서 이럴 때 네가 책임지기로 한다 해서 떠맡은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계약상 가중책임이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실제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을 그렇게 맺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배상 책임을 지는 거. 이런 경우는 보면서 면책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8번이 무면허 운전이 있습니다. 8번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면허가 정지 기간 중에 몰고 하다가 사고 났다. 그런 경우도
그런 사고도 보험회사가 보상 책임진다? 그건 아니다. 그치? 그 차를 못 몰게 돼 있는데 몰다가 사고 났으니까 보험회사가 책임 못 져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면허운전. 그 다음에 본인이 피보험자 본인의 무면허운전. 이건 피보험자 본인이 면허가 없는데 운전했다. 본인의 무면허운전. 이런 경우도 있지만 피보험자가 김영 피보험자가 명시적 묵시적 승인하에 이 사람의 명시적 묵시적 승인 하에 운전자가 그 김영 피보험자 차주니까 차주가 이제 운전 너 운전 좀 해. 아니면 이 사람이 이제 따로 운전수가 있어서 운전을 한다. 근데 김영 피보험자는 무면허 운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했어요. 무면허 운전. 근데 이걸 김영 피보험자가 이걸 모른 척하고 그냥 알면서 그냥 묵인해줬다 이거죠. 이게 명시 묵시적 승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하든지 본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본인의 묵인하에 그 운전자가 무면허 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면책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용, 경기용,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시험용으로 혹은 경기용 우리 레카레이스 같은 거 하잖아요. 혹은 경기를 위한 연습용. 이런 경우. 근데 운전 면허 시험을 위해서 도로 주행 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종 생긴 손해 이거는 보상한다. 도로 주행 시험용.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까지 한 것은 대물뿐만 아니라 대물, 대인, 공용입니다. 대물, 대인, 대인관, 대인투 다 공동 면책 손해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그러나 지금서부터 얘기하는 것은 대물에만 해당되는 대물 고유의 면책 손해가 있습니다. 그거를